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우리 역사에 큰 회오리가 몰아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 석자가 지도 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던 그때 가장 낮은 곳, 흙먼지 가득한 땅에서 거대한 불꽃 하나가 그 불꽃의 중심에는 녹두장군이라 불리던 작은 키의 사내 전봉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어섰을까요? 대체 누구와 맞서 싸워야만 했던 걸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돈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살아갔던 한 평범한 농민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려 했는지, 그리고 그의 영웅적인 항쟁이 왜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 비극적 최후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작은 키 속에 품었던 거대한 꿈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가 남긴 꺼지지 않는 불씨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썩어 빠진 정치가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고, 밖으로는 제국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었죠. 탐관 오리들은 가렴죽으로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냈고, 관리들의 부패는 이미 만연하여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곡식을 빼앗고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횡포는 끝없이 이어졌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사를 지어 겨우 입에 풀칠하던 대다수 농민들의 삶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어야 할 백성들은 노비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절규가 메아리 쳤던 것이죠. 바로 그때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의 진원지는 뜻밖에도 전라도 고부 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내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으려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전봉준, 29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동학에 입도하여 사람들에게 평등과 자주를 가르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민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그의 가슴 속에는 불의에 저항하는 강렬한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도 강건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시점에서 전봉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밀란이 아닌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품었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작은 어깨에 지워진 시대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작은 어깨에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전봉주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1894년 마침내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씨는 바로 전라도 고부에서 타올랐습니다.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은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죠. 멀쩡한 저수지인 만석보를 헐고는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겠다며 강제로 돈을 걷어들였고, 심지어는 물을 쓰는 백성들에게 수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매겨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공덕비를 세우겠다며 백성들에게 강제로 기부금을 요구하는 등 그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죠. 이러한 수탈 아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며 쓰러져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어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전봉주는 마침내 봉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학 사상으로 무장한 백성들과 함께 고부 관할을 습격하며 첫 번째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조병갑을 몰아내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세금을 되돌려 주었으며
텅 비었던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죠. 이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억압받던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당한 권력에 맞선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이 소식은 들 불처럼 번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굶주리고 억압받던 농민들이 하나둘 전봉준의 깃발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농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백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횃불은 어둠을 밝혔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비장한 결의가 이글거렸습니다. 펄럭이는 깃발 아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맹세를 다졌죠. 이 백산대회에서 전봉주는 농민군에 나아갈 길을 밝히는 4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폭정을 일삼는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며 제폭구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보국안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의를 떨친다. 척외양창의 는 굳건한 다짐이었죠. 이는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바로 잡고 외세에 맞서 자주성을 지키려는 거대한 개혁운동의 선언이었습니다. 백산대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한 농민군은 기세등등하게 남하하며 광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황토영과 황룡촌 전투에서 압도적인 병력과 신식무기를 자랑하던 광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연출했죠. 특히 황토연 전투는 죽창과 몽둥이로 무장한 농민군이 광군을 상대로 거둔 첫 대규모 승리였고 이는 농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농민군의 사기를 드높였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거침없이 전주성을 향했습니다. 마침내 1894년 4월 농민군은 호남의 심장부이자 조선 왕조의 본향인 전주성을 점령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벽 위로 펄럭이는 녹두장군의 깃발과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전주성 함락은 정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농민군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결국 농민군에게 화해를 청했고 전주화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화약으로 농민군은 잠정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대신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숙청, 토지제도 개혁, 신분차별 폐지 등 백성들이 염원하던 개혁 과제들을 직접 시행할 기회를 얻게 된 것.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니죠.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마굼튼 희망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노리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주화약으로 잠시나마 조선의 백성들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던 그때 이 땅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군이 무장을 해제하고 개혁에 몰두하는 사이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야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결국 1894년 7월 일본군은 국제법을 무시한 채 조선 왕실의 심장부인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고유했던 궁궐은 순식간에 일본군의 총칼 아래 놓였고 조선의 주권은 한순간에 유린되고 말았죠. 이 사건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경복궁 점령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나라를 자극했고 결국 청일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는 더욱 큰 비극이었죠. 일본은 전쟁을 빌미로 조선의 내정에 더욱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친일 내각을 강제로 세우기에 이릅니다. 백성들의 삶은 개혁의 희망 대신 외세의 압제와 강요된 변화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져만 갔습니다.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에서 개혁을 추진하던 농민군 지도자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개혁 의지가 외세의 침탈로 인해 무참히 짓밟이고 심지어 나라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죠. 이제 농민들의 봉기는 단순히 탐관오리 척결이나 사회개혁을 넘어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 척외 운동으로 그 의미가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키의 사내
전봉준 장군은 다시 한번 비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농민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는 다시 한번 농민들에게 걸기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자는 그의 외침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다시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한 곳에 모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894년 10월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고개에 다 다릅니다. 이곳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그리고 조선광군연합군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죠. 이 전투는 동학농민운동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농민군은 수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총과 죽창, 그리고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의지뿐이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최신식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대포로 무장한 근대식 군대였죠. 우금치 고개는 그야말로 피로 물든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일본군의 기관총 세례는 마치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렸고 농민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죽창과 몽둥이로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어나라. 오랑캐를 물리쳐라. 전봉준 장군의 필사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고개는 시신으로 뒤덮였고 피와 흙이 뒤섞여 끔찍한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이 전투는 농민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수많은 농민군이 우금치 고개에서 목숨을 잃었고 남은 이들도 뿔뿔이 흩어지거나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던 순수한 열망과 자주 독립의 외침은 일본군의 신식무기 앞에서 처절하게 좌절되었던 것이죠. 우금치 고개의 참혹한 패배는 동학농민운동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고 조선의 근대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제 전봉준 장군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고독한 도피와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최후뿐이었을까요? 우금치 고개에서 농민군의 불꽃이 꺼져가던 그때 전봉준 장군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고독한 도피를 시작하셨죠. 압도적인 일본군의 화력 앞에 쓰러져간 동지들의 핏자국을 뒤로 한 채 그 작은 몸 하나로 눈 덮인 산길을 헤매셨습니다. 허기지고 지친 몸으로 피신처를 찾아다니며 혹한과 추격의 위협 속에서 외롭고 처절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한때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었던 영웅은 이제 단 한 명의 동지도 없이 오직 꺼져가는 희망만을 품고 숨어 지내야 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결국 그를 찾아왔습니다. 1895년 1월 전봉준 장군은 순창에서 한 동지의 배신으로 인해 체포되고 맙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했던 이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쇠사슬에 묶이는 순간 그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그렇게 그는 압송되어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오르셨고 백성을 위해 떨쳐 일어선 그의 항쟁은 비극적인 최후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에 도착한 전 봉준 장군은 일본 공사관과 조선 정부의 합동 신문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단순한 역적으로 몰아붙이려 했지만 재판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키의 사내는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는 탐관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탈로 고통받던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농민 봉기의 정당성을 굳건히 주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일어서는지 아느냐?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가득 메웠고 그 안에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담겨 있었죠.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오직 백성을 위하고 나라의 자주를 지키려 했던 충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나섰으니 이 한 몸 바치는 것이 무슨 한이 되겠는가? 이 한마디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의연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895년 4월 전봉준 장군은 김계남, 손화중 등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지며 짧지만 불꽃 같았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육신은 쓰러졌지만
그가 남긴 뜨거운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우금치 고개에서 좌절되고 전봉준 장군마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실패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항쟁은 단순한 밀란을 넘어섰습니다. 백성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려 했던 자주 독립정신의 표출이자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민중의 거대한 외침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외쳤던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 그리고 외세의 침탈에 맞섰던 척의 정신은 이후 독립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봉준 장군의 희생은 훗날 의병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3.1 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 독립 이념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민족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키의 사내가 온몸으로 보여준 불의에 대한 저항과 나라 사랑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주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가슴속에 어떤 불씨로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